네, 오늘은 예약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처음에 이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을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내 업체가 뜬다고 했어요. 들어가 보셔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업체 정보 저번에 봤었고요. 이번에 예약 설정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약을 설정을 하실 때는 보시면 서비스명이 나오는데 이 서비스명이 저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거는 모의 수업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어, 무료 모의 수업 뭐 이렇게 서비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예약이. 네. 어,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는데 서비스명을요. 그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ITC 영어 회화 센터로 저는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업체 정보에서 업체명을 ITC 영어 회화 센터라고 했죠. 이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거랑 틀리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거하고 이 예약에서 서비스명하고요. 똑같이 하셔야 돼요. 예. 똑같이 하셔야 되고요. 자, 필수 입력은 이렇게 여기서 서비스명을 똑같이 해주시고 홍보 문구는 이거를 어떻게 예약 서비스 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 그래서 여기다가 홍보를 하시면 여기에 30분 이내 모의 수업 이런 식으로 여기서 뜹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 이거는요. 업체 정보가 연동된다고 나오죠. 그래 파란 음영이 들어간 항목은 업체 정보와 연동이 되는 항목으로 수정 시 업체 정보도 함께 수정됩니다. 여기를 고치면 업체 정보도 같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업체 정보에서 여기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업체 사진은 보시면 약 120장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더 신뢰가 가고 더 많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진을 어떻게 구해 놓으시고 그걸 활용해서 예, 쓰시면 되겠습니다. 본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사진도 상관이 없겠죠? 저 본사도 저희 그 ITC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배경 색상은 이렇게 하면 옆에가 이렇게 배경 색상이 바뀝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네이버 예약 혜택. 자, 네이버 예약 혜택은요. 저도 여기에서 많이 검수에 걸려가지고 등록이 좀 늦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좀 잘못 적으면요. 예약 혜택으로 쓸 수 없는 내용을 적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고치라고. 음, 뭐 음식점 같으면은 네이버 예약을 하면 뭐 샐러드를 준다 아니면 뭐 어떤 사이드 디시를 뭐 주겠다. 음료수 한 병을 뭐 무료로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음, 네이버 예약 첫 고객이면은 2인이 함께 동일 시간을 등록을 했을 때, 즉 두 명이 한 팀을 이뤘을 때 이제 30%를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할인이 되죠. 30% 정도 할인이 돼요. 두 명이 하면 2인이면 비용이 30% 정도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본사에서 책정한 가격이 그렇습니다. 비용이 원비가 그렇죠? 1인이면 30분이면 24만 원이고 그렇죠? 2인이면 30분에 16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30% 할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검수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전에 했던 게 뭐냐면 그 무료 상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상담인데 모의 수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어 교육을 받는 게 좋은 방법인지를 상담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적었었는데 무료 상담 뭐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게 걸리더라고요. 검수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예약 혜택 진행 기간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예약 혜택을 받겠죠. 예약 혜택도 상시 노출이고 자 상품 목록 템플릿인데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 글과 사진을 같이 쓸 거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했고요. 자, 노출 순서. 이게 뭐냐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시면 여기 쭉 가서 보시면요.
PC 화면 미리 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PC 화면 미리 보기. 그러니까 PC 화면에서 예약 페이지를 보았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나옵니다. 이게 네이버 예약 페이지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어, 나타나는 거고 그 나타나는 것이 아까 보셨던 여기에 보셨던 음,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쭉 보면은 음,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자, 예.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요 글귀입니다. 상세 정보. 상세 정보 여기 나타나는 게 아까 보셨던 아까 보셨던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네, 요 부분이 아까 거기에 뜹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사진 3개가 있죠. 이 사진에 클릭을 하면 어떤 URL로 연결이 되는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구태여 뭐 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세 소개를 또 추가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는 뭐 추가할 필요를 못 느껴서 안 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에 뜨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 예. 아까 PC 화면 말고 예, 여기 그냥 이게 PC 화면 말고 이 옆에서 미리 보기 화면에 나왔을 때는 여기 쪽에 뜨는 겁니다. 네. 자,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기본 정보를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기본 정보 쭉 하고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보이는지 네. 그래서 예약 서비스 미리 보기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약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약은요. 예약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들은 어떤 며칠 날 예약을 했고 언제 뭐 할 거냐 이런 것들 상품은 그러니까 상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 할 거냐 뭐 본인밖에 안 돼 있으면 본인으로 하시면 되겠고 어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도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대학생 어쩌고저쩌고 성인 어쩌고저쩌고 학생 화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인 지점장이신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 학생별로 가능한 시간대에 예약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성인들, 대학생들 뭐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예, 이렇게 뭐 상품 목록 템플릿도 텍스트형으로 하신다든지 이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설명만 들어보지 마시고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셔야 계속 수정해 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예약. 저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는데 요즘 제가 뭐 챌린지 이벤트라는 걸 하고 있어서 어머님들이 이제 예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약한 이용 일시 언제 이용을 할 거냐, 몇 시에 할 거냐는 거에 이렇게 예약자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용일인지 신청일인지, 그 다음에 30일 단위로 뭐 전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한번 전체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전체 뭐 이벤트 신청해서 하셨던 분들 하고 도중에 예약 잘못해서 변경하신 분들 취소한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하셨던 분들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결제금은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뭐 상담하고 무료 모의 수업을 했던 거라서 자, 그 다음에 뭐 다음에 할 거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고 여기 일정 나오고요. 예약자 명을 검색도 하실 수 있고요. 자, 예약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늘인지 며칠인지 뭐 이렇게 쭉 7월 4일에 보면은 그 쭉 보면 이렇게 예약 가능하고 그죠?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고 확정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 예약 관리 한번 볼게요. 간단 예약 관리도 이렇게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보실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휴일이라서 입력을 할 수가 없겠죠. 휴일이니까 저희가 휴일은 수업을 안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예약을 마감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예약을 못 하게 되죠. 여기는 거는 한 명만 예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명만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간단하게 예약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예약 상품. 자, 예약 상품을 보면 아까 제가 등록을 해 놓은 거예요. 아까 등록을 했죠.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예, 예약 상품 등록하기를 눌러서 등록을 하면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교사가 한 명을 더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기본 정보, 예약 유형을 스타일리스트형, 담당자별 지정 예약, 그러니까 미용실이나 이런 쪽으로 쓸 때 하시는 거고요. 스타일리스트형하고 스타일리스트 이름 적어주시면 되겠죠. 사진, 선생님 사진이나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 소개글 넣어주면 되는데 굳이 소개글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뭐 다음, 아이고 이게 필수 입력 값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수정되어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백현이 지점장을 한번 볼게요. 자, 수정 눌러서 자, 보겠습니다. 이게 설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사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정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어, 본인이 수업이 비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상담이 가능한 시간대를 여기다 적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정하기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매일 같아요. 평일, 요일별로 다르겠죠? 대부분. 그리고 30분마다 한 명씩 받는다. 저희는 30분마다 한 명씩 상담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의수업을 해줘야 30분 이상 거의 넘으면 안 되잖아요. 안 넘죠? 근데 물론 상담을 하면 좀 넘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30분씩 해서 이렇게 겹치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금요일 날 10시부터 해서 2시 반까지 지금 시간이 되신다고 돼서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금요일 날 또 다른 시간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시간 추가를 눌러서 여기다가 시간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화요일 날 요 시간대가 가능하다니까 여기 입력해 주시고, 수요일 날 가능하니까 요 시간대가 가능하다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자, 근데 9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라는 게 뭐냐면 이게 30분 단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9시 30분으로 해놓으면 10시에 끝나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마지막이 10시면은 10시 타임에도 예약을 받겠다는 소리가 돼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예약이 가능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9시 반 시간만 가능하시면 9시 반, 여기도 9시 반으로 해주시면 9시 반부터 10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라는 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수도 있지만 월요일 날 또 내가 시간이 생겼다. 그러면 요일 추가해서 이렇게 월요일 날 해서 어, 추가가 됐으니까 그렇죠. 월요일. 그다음에 아까처럼 시간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으면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장. 됐죠? 네. 그다음에 이 지점장별로 또 선생님별로 휴무일이 다 틀릴 수 있잖아요. 나는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사람마다 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약 오픈일, 노출, 미노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뭐 설정하실 필요가 없어. 거의 계속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옵션 연결도 저희들은 뭐 사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각 그 지점장 또 선생님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엠페이 나중에 이렇게 등록하게도 돼 있는데 엠페이도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어쨌든 신청을 해서 있는데 결제받기는 사용 안 함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사용한다는 것은 예약받을 때 엠페이로 결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예약 신청과 동시 확정이 되는 예약을 하면 바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얘를 예약을 받을까 말까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확정을 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예약 동시에 확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마다 해주시면 되겠고 미리 보기에 보면은 미리 어떻게 뜨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일일이 만약 일일 날 하겠다 그럼 이렇게 시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정해 준 대로 그래서 예약을 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고 다음 단계 누르고 네, 여기 예약자명 이런 거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예약하기 눌러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옵션에 가볼게요. 옵션은 저희가 쓸 일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없으니까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자, 설정에 가셔서 보시면
서비스 검수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약 버튼이 안 나올 때 예약 버튼이 보시면 음, 여기인가요? 네, 보시면 예약 버튼이 이렇게 예약 버튼이 나오죠. 예약 버튼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 아직 요 설정을 안 해놓으신 우리 이호종 지점장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예약 버튼이 없어요. 이 설정이 아직 완료가 안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약 버튼이 나오게끔 음, 검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검수했을 때 어, 뭐가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여기 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오래 걸렸다고. 근데 그걸 아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만약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거 잘 살펴보시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하면은 그게 해결되는지가 여기 나타납니다. 설명이 잘. 그러면 잘 보시고 그걸 고치시면은 또 검토 후에 오케이 하면 이제 예약 버튼이 뜨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설정에 예약에서 설정에 가보셔서 왜 안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에 가보시면 여기 예약받기 시작. 예약을 중지한 거고요. 예약이 시작된 거고요. 모바일 티켓은 저 필요 없어서 필요 없는데 굳이 뭐 노출 중하고 노출 안 돼도 상관없이 뭐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 당일 예약. 당일 예약은요, 불가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어느 정도 그 상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주중에 시간이 있어서 밥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막, 그 당일날 예약했다고 연락이 떠버리면은 좀 급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당일 예약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별점, 평균 별점 노출 설정. 노출을 해놔야 어느 정도 잘 나왔을 때 평균이 이렇게 보고가 되겠죠. 자, 알림 설정에 가보시면 문자가 예약 받았을 때 요 문자가 옵니다. 근데 이제 밤에는 난 받고 싶지 않다 이 문자를 그러면 특정 시간대 미수신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뭐 거의 뭐 밤에 누가 예약을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정말 많이 커져가지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예약이 될 때를 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신중으로 해놓으시고 문자 받을 번호를 여기다 해주시면 되는데 5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로도 받을 건가? 거의 뭐 필요는 없는데 그냥 수신중으로 해놨고요. 이메일도 5개까지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마인드 알림. 자, 이 사람이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죠. 예약을 이제 하는데 저희가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3시간 전에 문자가 발송이 돼요. 그래서 예약이 이 사람이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한다. 이용하려고 한다. 예약 시간이 됐다. 이런 게 오니까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방문 전일 오전 9시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먼저 예약이 확정될 때 그분한테 문자가 가는 거예요. 네, 자동 확정 해놨고요. 예약 취소 시에도 이제 자동 취소 안내 문자가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약자 정보 요청은 무슨 폼으로 의해서 받는 건데 굳이 필요 없으니까 할 필요 없고요. 외국어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니니까 저희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설정해 주시면 이 예약에 관한 것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약을 해 놓으시면 아까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와서 이렇게 예약할 수 있게끔 쭉 뜹니다. 아시겠죠? 예. 그 네이버 혜택 아까 얘기했죠? 이인과 함께 동일 시간 등록 시에 30% 할인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 된다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보셨으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